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뭐 옳은 거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과세표준. 기본적인 내용 좀 정리합시다. 자,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당시?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취득 당시. 취득세는 무슨 세? 행위세. 행위세니까 어느 시점? 행위 시점. 그 시점에서 과세 물건의 가액을 과표라는 얘기죠. 다만 무슨 취득일 때는 연부 취득일 때요. 연부 취득일 때는 총 연부 금액을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연부 취득은 우리 몇 년에 걸쳐서 2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거죠. 그래 그때는 뭐 할 때마다 연부금을 뭐 할 때마다 지급할 때마다 뭐 한 걸로 봐서 그 연부 금액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부 취득일 때 과표는 무슨 금액이야? 연부 금액이죠. 연부 금액. 총액이 아니라 뭐다고? 연부 금액이다고. 여기서 연부 금액은 뭐죠, 여러분?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죠. 요약집 봐, 요약집. 기억도 안 나면서 뭐 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지를 보고 있어. 그래서 요약집, 그래서 과세표준 17쪽에 보셔야죠. 요약집 보면서 쫓아와. 안 그러면 또 적기만 해 맨날. 자, 그래서 같이 갑시다. 연부 취득은 무슨 금액을? 연부 금액이죠. 이때 연부 금액을 뭐를 말한다?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면 여기는 계약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계약금을 포함하는 거잖아, 여러분. 여러분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걸어 안 걸어? 걸잖아. 그럼 그거 매매 금액이잖아. 자, 그 보면 되죠. 2번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 가격에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이때는 뭐를?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한다. 맞아 틀려? 자, 사실상의 취득가를 과표라는 경우에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떻게 외웠어 우리? 국지외수 공판장에다가 뭐 여러분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왔죠? 어?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때 지금 국지외수 공판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국지가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유상 취득한 거죠. 외수가 뭐야? 외로 수입이죠. 공이 공매나 경매죠. 판장이 뭐야?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죠. 여기 공정증서 검인계약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하는 경우에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3번 요때 요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뭐한 가액을 알아? 신고한 가액이 한다. 이게 뭐야 여러분? 원칙이죠. 근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대. 여기 뭐야 여러분?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시가표보다 어떻대? 적대. 뭐야 여러분? 과소신고. 그때는 과표를 몰라야 되는 게 여러분 시가표 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야? 예외죠. 그래서 원칙은 뭐고? 예외일 때는 뭐로 가는가? 시가표로 가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네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때는 신고가액을 신고한 가로 본다. 아니죠. 신고한 가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가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사실상 취득가액 과표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내용을 못 외우겠으면 여러분 17쪽에 동그라미 1, 2, 3, 4, 5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1, 2, 3, 4, 5 묶으셨어요? 이걸 못 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 우리 어떻게 외우자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용이 어려서 모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울 거 아직 못 외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아 이걸 못 외우고 있구나 아직. 그래서 확인하신 다음에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걸 문제풀이를 통해서 구분하셔서 알고 있는 거 넘어가셔도 되고 모르는 건 어떻게 집에 가서 반드시 정해 두셔야죠. 지금 그거 하자는 얘기야. 지금 이 문제집에 문제를 하나를 풀었다 못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느냐 모르냐 그걸 확인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4번도 틀린 말이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 있죠. 5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대. 그 유명한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했대? 증가했대. 그럼 우리 취득한 걸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이때에 그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할 거냐? 지목 변경 후 토지 가격을 과표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요거는 뭐와 뭐로 나눠지죠?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죠. 그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진 게 바로 여러분 교재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 19쪽 맨 밑에 나와 있죠. 19쪽 맨 밑에 보세요, 요약지. 그럼 맨 밑에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증가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뭐와 뭐로 나눠 있어? 원칙과 예외로 나눠.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요 5번은 원칙을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봐. 여기 봐.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도 이걸 구분을 못하면 올해 최종 합격은 불합격이죠, 뭐. 자, 여러분은 올해 죽기 살기로 붙어갖고 나가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내년에 또 한다 생각해봐, 여러분. 내년에 또 하겠다고 이 생각을. 벌써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서 그걸 알까? 좀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이제 여러분 공부. 그러면 지금 원칙인지 예외인지 뭘 보고 판단하냐? 조건을 보셔야죠. 자, 예외 밑줄 치세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밑줄.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의 소요되는 비용이 입증된다. 밑줄. 요게 예외 조건이죠.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뭐야, 여러분? 그 비용. 동그라미 결론. 그때는 그 비용 자체를 뭘로 보라? 증가한 가액으로 보라는 얘기죠. 근데 원칙. 이 말이 없대. 이 말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가? 원칙. 그러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해서 밑줄. 지목 변경 후 시가편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을 뭐 한 금액으로 가죠? 뺀 금액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요 토지 지목 변경에 나오면 출전이 원칙을 물어본지 예외를 물어본지 구분을 할 거야. 그래서 결론. 아무 말이 없으면 뭘로 대답하는 거고? 원칙. 그러나 예외 조건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뭘로 대답하셔야 돼요? 예외로 대답하셔야 되죠. 예외로. 이해하셨어요? 놓치면 안 돼. 가장 기본인데. 자, 다음 문제 풀읍시다. 36번 갑시다. 별표 3개짜리죠. 자, 다음은 취득세 과세편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별표 3개짜리죠. 자, 여기 1번. 법인 장부로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어떻게 된다? 증명된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럼 이거 뭐, 여러분한테 뭘로 대답하라는 얘기야? 그쵸? 예외죠, 예외. 그러면 그 증명된 그 비용 자체를 증명된 그 비용 자체를 뭘로 보라는 얘기야? 증가한가를 보라고. 근데 여기는 뭐랬어? 토지 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시가편액의 차익을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 나왔다. 뭐야? 국지죠. 그럼 우리 국지배수 공판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슨 취득이라는 게 문제야? 무상이죠, 무상.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야?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되죠. 제외해야죠. 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면서 제외시켜죠. 무슨 취득이니까? 무상 취득이니까. 여러분 17쪽 봐. 요약집 17쪽. 요약집을 자꾸 보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집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 문제집은 한 번만 보면 돼. 다만 틀린 것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거기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 5번 밑에 밑줄 뭐 나와 있어? 증여 등 무상 취득 밑줄 하나 쳐. 그 다음에 다시 뭐 특수관계인가에 뭐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 밑줄. 요 두 가지 취득일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제외하라라고 했죠. 제외하라. 그래서 국지외수 공판장이라 하더라도 무슨 취득이면 무상 취득일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제외한다. 잊지 마세요. 자, 3번 보세요.
3번 뭐로 취득했다고 그러면 증여로 취득했답니다. 그럼 증여는 무슨 취득이야? 무상취득이죠. 무상취득이죠.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게 포함하라고요? 제외라고요? 제외라고 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가? 시장에 이제 실무 나가셨어. 자, 내가 여기 어떤 분이 고객님이 오셨어. 자, 고객님이 오셔갖고 제가 지금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남양주시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가 자 10억 원에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에서 정부가 공시하기를 공동주택 가격은 얼마로 공시가 됐냐 봤더니 6억으로 공시가 됐대요. 내가 뭐 하나 갖고 있는데요. 아파트 얼마짜리를 10억대에서 정부가 공시한 가격은 얼마야? 6억으로 공시했대. 이게 바로 무슨 가격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가 된 거죠? 무슨 가격이야, 이게? 공시된, 누가 공시했다고? 누가 공시를 한 거야, 이 가격을? 학개론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배우셨죠? 배웠어, 안 배웠어? 그 부동산 가격 공시는 누가 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니야? 매년 며칠자 기준으로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해서 발표하잖아. 다만 그게 아파트면 뭐가 나오고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죠? 며칠자로 나와? 응? 토지는 뭐가 나와? 개별 공시지가 나오죠? 며칠자로 나와? 그거는 5월 30일자로 나오잖아. 그래서 다 며칠자로 다 나오죠, 여러분? 6월 1일자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6월 1일이 어떤 날인데? 응? 보유세 과세 기준이잖아, 보유세. 그래서 당연히 또 보유세 재지정 때릴 때 이날 나온 거를 가지고 때리잖아.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를 상속을 받았거나 뭘 받았다? 증여받았다 합시다. 증여받았다. 나 증여받았어. 그러면 증여를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증여를 받았으니까 뭐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돼? 취득세도 내야 돼, 여러분. 자, 요거 알아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 취득이죠? 무상취득이죠. 그럼 이때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항상 무슨 과세 원칙이에요, 여러분? 시가과세 원칙이야, 시가. 그러니까 얼마짜리 증여받은 걸로 신고해야 돼? 10억짜리를 증여받은 걸로 해서 증여세 계산해야 돼. 근데 요거에 대한 뭐를 할 때는 취득세를 신고를 할 때는 취득세 얼마짜리 신고를 할 거냐? 요 공시된 가격이 바로 지방세 때는 뭐가 되고 시가 편익이 되는 거고 요게 국세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기준 시가가 되는 거죠. 그럼 취득세는 무슨 가격을 기준에 시가 편익 이상이면 되는 거죠. 지금 얼마짜리로 그래서 얼마짜리로 시가 편익 얼마짜리? 6억짜리로 뭐를 해야 되려면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짜리 증여 받은 걸로 신고를 해야 돼? 6억짜리로 신고를 하면 돼.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해 싶은 건 뭐냐면 국세는 무슨 과세인데? 시가과세인데 취득세는 뭐로만 해주면 된다고? 시가 편익 이상으로만 신고를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취득세일 때와 증여세 과세까지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자, 그래서 결론 증여일 때는 무슨 가격으로 과표를 하라고요, 여러분? 신고한 가격이죠. 다만 그 신고한 가격이 뭐보다 커야 돼? 시가 편익 이상이 돼야 되겠죠. 시가 편익 이상으로. 만약에 시가 편익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시가 편익보다 적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편익으로 추징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나는 증여세도 얼마를 신고를 하고 10억으로 하고 취득세도 10억으로 신고를 했어. 시가로 신고했다고. 뭘로 신고를 안 하고? 공시된 가로 신고를 하고 얼마를 뭐라 했다고? 시가. 그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더 내고 있는 거죠.
얼마에 맞춰서 신고하면 되는데 6억으로 신고했는데 10억을 맞춰서 세무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무 말도 안 해. 왜? 세금 더 내니까. 더 내는 건 이거 똑같은 거 여러분. 이번 달에 아저씨가 돈 많이 갖고 와서 지난달보다 말려 안 말려? 안 받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왜 지난달보다 많이 갖고 왔어? 못 받겠어. 그런 분 있냐고. 똑같아. 그래서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와 뭐가 이루어져서 검증이 이루어졌어. 그럼 과표 뭐가 되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응?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과표 몰라 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근데 그것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뭐한 금액보다 확인된 금액보다 얘가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확인된 금액을 과표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취득세 추징 들어가는 거죠. 이거 무슨 계약서 쓴가? 다운 계약서 정말 다운 계약서.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적발되면 취득세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추징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아장나는 거야 여러분. 세금은 여러분이 맞아보기 전에는요 아무 말도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건 뭐 맞아보기 전까지는 감이 안 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거란 걸 몰라. 양도소득세를 뭐 몇 억씩 두들겨 맞아봐야 되고 10억씩 20억씩만 두들겨 맞아봐야 취득세도 막 몇 억씩 두들겨 봐야 아이고 세금 무서운지 알지. 그 전까지야 뭐 그냥 들을까 말까 맨날 고민만 하는 과목이 세법이죠 뭐. 꼭 보시고요. 자 여기 보죠. 5번 누가 개인 취득자가 뭐로 시가 표준의 이상으로 취득가를 신고가 들었죠? 그러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이 과표된다. 맞아 틀려? 취득가액을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했다 그랬잖아.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신고한 가격이죠.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여러분? 무신고 또는 뭐 과소신고일 때죠. 그러나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 이상을 신고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신고한 가격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좀 잡아두셔야죠. 자 여러분 그 17쪽에 박스에 나와 있죠 여러분. 17쪽 요약집 펼쳐놔. 항상 요 옆에다가 덮지 말어. 그래서 요약집 옆에다 펼쳐놓고 17쪽. 그래서 신고한 가격은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 이상이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신고한 가격. 그러나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 이상보다 적으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판결문 나와 있죠? 맨 밑에. 찾았어요? 자, 판결문 서치 한번 판결문 같이 보죠. 요약집 17쪽을 보라고. 17쪽 맨 밑에. 자, 판결문이나 뭐를 말한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을 말하죠. 단, 뭐는 화해, 포기, 인락 또는 뭐는 자백간주는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하는 판결문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놓치면 안 되죠. 꼭 좀 기억해 두셔야죠. 그리고 우리 거기 확인된 가액 박스 맨 밑에 있죠. 박스 맨 밑에 확인된 가액 있죠. 그게 올해 2020년도 신설된 규정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가격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나 시장 군수 등이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밑줄 확인된 금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요? 확인된 금액을 과표라고 그랬죠. 놓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42번 별표 3개. 저는 올해 충분히 개별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자, 42번 볼까요? 자,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 연부금액을 과표라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바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죠. 별표 3개. 범위니까 뭐하로 구분해? 포함 대상과 뭐로? 제외 대상으로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때 뭐를 물어봤죠?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라? 제외되는 거 찾아봐라는 얘기죠. 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아니다. 즉 정상적 거래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3자 간의 거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비용 등은 뭐가 되기 전에 취득 시기 이전에 어떻게 했다? 지급됐다. 그러니까 다 시비 걸지 말고 판단하라. 그 얘기죠. 항상 취득 가격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거죠. 취득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취득 가격이고 취득한 후에 발생한 비용은 취득 가격에 포함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지금 이거는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럼 1번 갈까요?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 여러분이 주수입원이 될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로서 지급한 중개보수. 믿죠? 자, 요거 말고 또 요가 똑같이 판단하는 게 뭐죠, 여러분? 할부, 연부, 이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연체료. 이런 것 등이 있죠. 얘는 특징이 뭐죠?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나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 특징은 뭐야, 여러분? 얘는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지 개인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잖아. 요약점은 18쪽에 나와 있죠. 요약점을 같이 보면서 쫓아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잖아. 자, 그러면 이때 중개보수라든지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는 여러분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하셔서 법인은 장부를 기장하니까 안 하니까? 하니까 얘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는 거고 개인은 회계장부를 기록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아예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그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출전이 가장 어려울 때 시비 거는 게 바로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 지금 누가 취득한다고 제시가 됐으니까 개인이니까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요구한 게 뭐였어? 제외되지 않는 거를 제외되는 걸 물어봤죠?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죠. 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하는 것에 들어간 비용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죠. 다만 요게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이 나오면 어디에 설치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예. 자, 3번 취득에 필요한 뭐예요, 여러분? 용역. 용역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서비스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있다? 포함하라고. 4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에 요거 대표적인 것이 뭐라 했죠, 여러분? 매매대금 외에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어갖고 취득자가 내기로 했대. 그런 대표적인 비용이 뭐야? 양도소득세라고 그랬죠. 양도소득세 등.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건데? 도자가 내는 건데 이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럼 이거 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유효야. 지들끼리 원해서 한 거니까. 그럼 그때 취득자가 대납해준 양도세도 취득가격에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는 얘기죠. 또 취득자가 채무를 인수했다. 그러면 취득자가 낸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죠. 뭐. 자, 5번 뭐를 취득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 왜 매입한다고 했어? 이전 등기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때 했던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뭐 함으로써? 양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면서 취득 이전에 양도. 뭐야? 중도 매각. 차선이 나오면 그것도 취득 가격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단 거래 상대방을 보랬죠. 누구야? 금융회사 등 외의 자. 누구야? 법무사랬죠. 실무 나가면 여러분 대부분 다 누구야? 법무사죠. 그래서 법무사에게 양도했다는 그때는 동일한 날 그날에 누구한테 팔았을 때 금융회사에 팔았을 때에 발생하는 뭐를 매각 차손 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채권은 중도 매각 차손은 거래 상대방이 즉 채권을 매입해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은행 등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누구면 금융기관이면 이때는 전액 인정해 줘.
매각 차선 전액 인정을 해줘. 그러나 금융기관 누구면 외의자. 누구랬어? 법무사. 그럼 법무사한테 국민주택채권 중도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담은 무조건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기관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기관에 양도를 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채권에 금리가 매일매일 나와. 그래서 채권도 주식시장처럼 매일매일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래서 그 채권 금리의 가격,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채권 가격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부동산이나 주식회사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투자해? 채권, 특히 국채도 투자한단 말이야. 재산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 무슨 투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한다고 그랬잖아. 재산을 뭐 함으로써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어떻게 하는가? 줄이는 거죠.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가? 예, 비체계적 위험. 아이고 그래. 그 분산 투자하는 거야 여러분. 이때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국채도 채권, 국채, 지방채, 금융채 등 어디에도 투자한다. 채권에도 투자하게 됐어. 얘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네, 원금의 회수 안정성이 높죠. 금리가 수익이 높지는 않더라도 안정되죠. 네, 그래서 소극적 투자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채권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국민주택 채권을 중도 매각 차선할 때 반드시 뭐 확인하라고요?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선 나면 뭐 확인하라고요? 거래 상대방. 그리고 저거 이건 어디로 나와? 양도소득세 똑같죠. 양도소득세 똑같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43번이죠. 별표 2개. 자, 요거는 취득 가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이죠. 요걸 좀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예, 가지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결론 뭐 물어본 거야? 포함되는 걸 물어본 거죠? 예, 별표 2개. 자, 1번. 요거는 요약집 다음 페이지, 우리 19쪽, 18쪽 계속 나와 있죠? 자,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묘죠, 여러분. 밑줄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나와 있죠. 광고 선전비는 취득 가격 범위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는 거죠. 광고 선전비.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 자, 그다음에 2번 농지법상 뭐 나왔죠, 여러분? 농지보존 부담금 나왔죠. 또 뭐 산지관리법에 따른 뭐 나왔어요, 여러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나왔죠. 그리고 우리 요약집 잠깐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동그라미 3번 포함 대상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포함에 동그라미 3번 찾았어? 농지보전금 찾았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쳐. 미술 작품의 설치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밑줄 쳐놨나요? 예, 이거 올해 개정된 거죠? 추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추가시킨 거여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체 살림 자원 잘 안 보인다 이거는 여기는. 보여? 저기 포인트로 보이나? 예. 그래서 안 보여도 내 책 요약집에다 밑줄만 쳐. 그거 추가 잡아달라 그 얘기야. 그래서 얘는 포함 대상이야, 제외 대상이야? 얘는 뭐에서? 법에서 강제적으로 내게 하는 거죠? 예, 저거 공과금이죠. 공과금. 저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준조세라고 그러죠. 준조세. 자, 어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그 정부 관련 담당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특히 거래세나 보유세 비율이 낮습니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낮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어. 이거는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 더? 얘가 더 많아, 얘가. 각종 공과금이 더 많다고, 공과금이.
근데 여러분은 공과금은 그냥 내는 걸 생각하지 뭐를 생각을 안 해. 세금을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세금이야 세금. 그래서 뭐라표현해서 여러분 준조세 이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OECD 상위 거의 뭐 상위 랭킹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란 말을 안 했을 뿐이 이제 다 걷어들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일반 사람들은 먹히지만은 그게 뭐 일반 사람한테만 먹히면 되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그래서 결론 2번은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니까 포함하라 제외하라 마무리합시다. 자, 3번은 보세요. 외우지 마.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여기 뭐라 써져 있어? 여기 뭐래서 취득 물건과는 뭐라고 해서 별개인 권리다라고 했잖아. 취득 물건과는 별개라는데 굳이 잡으면 어떡하냐고. 보상금이죠. 4번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부가가치세. 이것도 지금 뭐 내년 여름 아마 실무 나가면 부가가치세 상당히 중요한 개정이 일어날까 아마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데 그것도 뭐 시험에 붙었을 때 얘기죠. 5번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에 뭐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는데 얘들 법인데 얘는 뭐야 여러분? 전기가스, 열등 저거 뭐야 여러분? 에너지죠.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포함하라 제외라 그래서 바로 여러분 교재 요거는 18쪽에 있는 제외 대상 물어본 거죠.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표준세를 갑시다. 세율로 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취득세 세액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뭐 했던 거고 과세 표준했던 거고요. 이제 여기다 뭘 곱하라고요? 세율을 곱해줘. 그래서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로 가려고 합니다. 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때 요 표준세율이 작년에 나와 버렸어.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세율은 크게 이렇게 보시죠. 표준세율이 있고요. 중과세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어. 요거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랬어. 그대로 나왔어 세율. 그래서 올해는 별표 2개, 3개가 아니라 별표 2개. 비록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얘를 모르면 중과세율이나 특례세율을 못하게 돼. 그래서 표준세를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여기 찍습니다. 특례세율 찍습니다. 특례세율. 그리고 중과세는 여러분이나 저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뭐로? 안 나오기를. 그래서 얘는 표준세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인 8%를 더한 셀로 가세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표준세에다가 몇 프로? 4%를 더한 셀로 가세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표준세에 몇 배를 곱한 다음에 몇 배? 3배를 먼저 곱한 다음에 4%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여기 두 가지는 더하기인데 여기는 뭐야? 빼기죠. 왜 뺐어? 이미 앞에다 몇 배를 곱해서 3배를 곱했잖아. 숫자가 커져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4% 어떡하라 여기는 빼라 그 얘기죠. 여기는 안 나오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왔을 때 맞히는 경우보다는 못 맞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어쨌거나 취득세 표준세가 가볍게 빨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거 물어봤죠? 23회 2002년도, 2012년도네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죠. 자,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이 뭐에 따라 달라지다? 취득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자, 볼까요? 뭘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았답니다. 뭐를? 농지를 제외한 토지다 그랬죠. 그럼 1000분이 얼마예요, 여러분? 28, 2.8% 맞죠? 그럼 농지 외 토지란 말은 왜 했어요, 여러분? 농지는 2.3%를 적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 대상 논하지 마라 그 얘기죠. 2번 뭘 받았다? 증여 받았대. 증여. 그러면 상속이 무상취득이죠? 얼마 돼요 여러분? 1000분의 35 몇 프로 여러분? 3.5 맞는 말이죠? 근데 누가 받으면?
그렇죠. 비영리사업자 받으면 이때는 3.5% 하지 말고 상속에 따른 몇 프로? 2.8% 정하죠. 자, 3번 무슨 취득이라고요? 원시 취득 몇 프로 여러분? 2.8이죠. 자, 4번 매매 나왔네요. 매매로 인한 자 농지네요. 농지 이 토지 취득이죠. 그러면 원래 농지 외에는 몇 프로인데 여러분? 4%죠. 4%죠. 그런데 지금 뭐니까? 농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4번을 잘 봐야 돼. 4번이 매매 등은 무슨 취득이야? 유상. 자 봐. 그럼 이렇게 딱 정리해. 픽스 시켜. 매매 등 유상 취득이 나면 여러분 원칙은 몇 프로야? 몇 프로? 4%죠. 4%. 단 예외가 있죠. 예외가 두 가지죠. 뭐일 때와 농지와 주택일 때죠. 아, 여기 다 농지와 주택은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응? 우대 대상이죠.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죠. 일반 애들보다. 꼭 보셔야 돼. 공인중개사 돼서 이걸 모른다?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를. 그래서 일반적 매매일 때 몇 프로지만? 4%지만 이렇게 예외일 때 농지는 몇 프로 여러분? 3%죠. 3%. 그리고 취득한 게 뭐면? 주택이면 이때 무슨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 유상 취득세율 적용하는 거죠. 주택 유상 취득세는 뭐를 따져서?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취득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올해 개정된 거죠? 2%였던 것이 이제 뭐로 바뀐 거야? 계산식에 따른 세율이죠. 그리고 얼마 초과면 9월 초하면 3%였죠. 요때 여러분 계산식에 따를 때 여러분 요 6억 원과 9억 원의 딱 중간이 얼마야? 그렇죠. 7억 5천만 원이죠. 7억 5천만 원일 때가 얼마 여러분? 2%야 2%.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7억 5천만 원 이하면은 2%보다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는 거죠. 그 7억 5천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2%보다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죠. 단 올해 개정됐죠? 이 주택 유상 취득시라도 얘가 몇 주택이면 1세대 몇 주택 이상이면 4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면 몇 주택 이상자? 4주택 이상자야. 그러면 이때는 요 주택 유상 취득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여? 제외하여 그냥 무조건 일반 유상 취득 몇 프로? 4%대라는 얘기죠. 4%. 근데 요게 아마 시험 보기 전에 개정될 것 같아요. 이번 7월 달에. 그래서 7월 달 개정되면 여러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와. 그러면 출전이 안 물어보겠지. 물어봐도 언제 물어봐야 돼? 내년에 물어줘. 올해 연도 중에 바뀐 걸 물어보면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를 해 안 해? 해. 개인적으로 안 할 뿐이지 저는 해요. 그러면 출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내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해. 너무 근데 진짜 이거 실무 나가면 당장 직방이죠. 공인중개 사무실 이거 매일 전화 와 요즘. 아주 돌아버려 공인중개사들이. 뭘 세금 바뀐다고 뉴스에 나오면은 그 다음날은 전화통이 불나. 물론 불 안 나는 집도 있죠. 광고가 안 되고 있는 집이죠. 훌륭한 집안이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도 몰라.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전화도 안 받고 그냥 혼자 고돌이 치고 있고. 자, 여기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죠? 중요해. 자, 근데 시험 대비는 요걸 잘 보셔요. 여기 뭐 나왔죠, 여러분? 공유물의 분할이 나왔죠. 자, 공유물의 분할일 때 표준세율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 2.3으로 나왔죠. 근데 2.3%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말고 이 공유물의 분할은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요 표준세율 몇 프로에서 2.3%에서 몇 프로 뺀? 2% 뺀 몇 프로? 0.3% 내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오면 공유물의 분할이 나면 자, 요거 정리합시다.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의 분할 그다음에 뭐 여러분 총유물의 분할 이거는 여러분 민법에서 다 배우셨죠? 배웠다고 얘기해줘. 예. 그래서 이거는 다 뭐죠 여러분? 공동 소유를 이제 뭐하고 청산하는 거죠.
자,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는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뭐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죠. 공유, 합유, 총유. 저는 이거 나올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갔고요. 그래서 은행 근무 현직에 있을 때 금융연수원에서 법률 과정 강의를 받을 때 이 민법상 공동 소유가 나오면 하여튼 어려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관식이니까 시험이 주관식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쓰고 나오면 되는 거죠. 뭐. 물론 점수 별로 못 받겠지만. 자, 그런 걸 뭐 하는 거야? 분할한 거죠. 단 이때 자 봐. 시험에서 이렇게 공동소유를 뭐 하는데 분할할 때 뭐를 물어보면 표준세율을 물어보죠. 여기 또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있죠?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있고. 그래서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다 몇 프로 대답하면 돼? 2.3이야. 이나 2.4. 단 여기 자기 지분 초과분은 어떻게 한다? 자기 지분 초과분은 어떻게 한다? 요 2.3%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외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유물의 분할인데 등기부 등본상 본의 지분을 뭐 했대? 여러분 초과하는 부분이 돼. 그럼 1000분의 2.3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고 제외하라고? 제외하는 거죠.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죠. 5번. 그래서 5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5번. 책에 몇 번 돼 있어? 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5번으로. 오탑니다. 이거는 제가 오탑니다. 해설은 맞게 나왔죠? 해설은 맞죠? 해설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맞잖아, 해설은. 그래서 요 4번은 제가 요즘 손이 자꾸 떨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공유권의 분할이 나서 표준세를 물어보면 뭘로 대답하라고요? 2.3. 자, 근데 뭘 적용하면 특례세를 물어볼 때는 딱 두 가지만이죠. 뭐 공유물의 분할과 합유물의 분할만 몇 프로? 2.3에서 2.8에서 몇 프로 뺀? 2% 뺀 0.3으로 가자는 거죠. 단 역시 자기 지분 초과분은 어떻게 한다? 제외되죠. 자기 지분 초과분은 제외. 그러면 공유권의 분할은 여기 공유물의 분할과 합유물의 분할은 이렇게 2.3%에서 2% 뺀 0.3% 가셔야죠. 그러나 뭐는 총유물의 분할. 이거 놓치면 안 돼. 총유물의 분할. 빨간 거 없나? 뭐는 총유물의 분할은 여러분 보세요. 총유물의 분할은 무슨 세율만 있고? 표준세율만 있고 얘는 특례세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죠. 물론 부동산 공유권에 해서는 지분 이전 당연히 2.3% 2% 뺀 몇 프로? 0.3% 가는 거죠. 그래서 꼭 한꺼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9번. 그래서 공유권의 분할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분명히. 맞습니다. 세율은 언제든지 직전 연도 출제 여부가 없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좀 표시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요약집 지금 몇 쪽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쪽 보고 있어야 되죠? 보고는 있어? 예.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 답은, 우리 몇 번이었지? 그게 지금 49번이었나? 49번, 4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 5번. 제가 지금 수정표 만들어, 오늘 여러분한테 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메일을 못 보내갖고, 다음 주는 아마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자. 다음 문제 풀까요? 예. 자, 53번 보죠, 여러분. 53번. 53번이 바로 작년 문제네요. 작년. 자, 작년 문제니까 여러분 바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야, 실제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뭐 한 거 여러분? 높은 거 물어봤죠.
실은 그 전에 낮은 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낮은 것은. 이번에 뭐로? 높은 것은. 단 주택수와 요거 집어넣으세요. 주택수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작년 기출문제 일부 수정했습니다. 왜 수정하냐? 요거 왜 집어넣냐? 우리 개정된 것 때문에 그렇죠. 개정된 거. 그래서 우리 몇 주택자면 4주택자 할 때는 유상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대라? 일반 유상취득 4%대라고 했죠. 그게 더 높아진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가죠. 1번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했답니다. 그럼 이때 표준세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 상속을 받았대 몇 프로 여러분? 2.8이죠, 뭐. 2.8. 근데 뭐가 아니다고 됐어요, 여러분? 주택이 아닌 건물이다고 했죠? 그럼 주택이 아닌 건물, 그러니까 뭐는 시비 걸지 말란 얘기야? 농지 시비 걸지 말란 얘기죠, 농지. 농지는 상속을 받으면 2.8이 아니라 몇 프로 돼? 2.3이 되죠. 그러니까 그 예외 2.3 논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주택이 아닌 건물이라고 그랬죠? 주택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상속인데 그게 1가구 1주택이 되면 상속을 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이면 이때는 뭘로 적용하죠? 특례세를 적용하죠. 특례세.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세를 시비 걸지 말라고 해서 뭐도 아니다. 주택도 아니다.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야. 자꾸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는 것 갖고 대답해 인간이. 자, 2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 뭐 나왔죠, 여러분? 사회복지법이 나왔네요. 이 독지가에 자 뭐에서 여러분? 기부에 의하여 건물 취득했답니다. 요거 뭐를 말하죠, 여러분? 기부는 상속의 무상을 말하는 거죠. 상속의 무상하면 대표가 뭐죠, 여러분? 증여죠. 근데 여기는 증여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기부라고 나왔죠. 왜? 여기서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죠. 누가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죠. 비영리 사업자 받을 때는 3.5%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해서 상속에 맞춰서 몇 프로 적용해? 2.8%죠. 이렇게 합시다. 상속의 무상은 3.5지만 단 누구는 비영리 사업자 받을 때는 이때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제외해서 몇 프로 때린다? 2.8%죠. 그래서 바로 여기 비영리 사업자란 말을 대신해서 뭘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법인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결론, 사회복지법인 취득했으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이죠. 역시 여기 또. 자, 3번 영리법인이 공유수매를 뭐하여?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했답니다. 자, 매립을 해야 토지 취득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죠. 2.8이죠. 단 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이나 간척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감면 대상은 지금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그 얘기야. 몇 프로 얘기하라는 얘기야? 2.8% 얘기하라는 얘기죠. 자, 4번 유상거래를 원유로 취득하는 지방세법상 뭐다고 여러분? 주택으로 명시해 줬죠. 주택. 이때 이 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등기부상에 뭐로 기재가 됐고 주택으로 기재가 됐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그러니까 주택은 시비 걸지 말은 얘기죠. 얼마짜리 받았다 여러분? 6억짜리 받았다 그랬죠. 취득 당시가 6억이다. 그러면 이때는 뭐에 따라서 취득가액에 따라서 얼마짜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6억 이하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가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6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몇 주택 이상이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주택 유상취득세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죠. 제외. 그러니까 이거 시비 걸지 말라고 뭐라고 한가? 주택수는 따지지 말자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5번 유상거래를 원으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농지. 일반적 유상취득일 때 우리 아까 했었죠. 일반 유상취득 때 몇 프로예요? 4%. 근데 이게 뭐니까 농지니까 몇 프로 여러분? 3%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높은 걸 물어봤죠 지금. 그럼 1번 2.8, 2번 2.8, 3번 2.8, 4번 1%, 5번 3%가 되죠. 그래서 바로 5번이 제일 높은 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 풀으셔도 세우는 다 풀어봐. 예.
자, 59번 갑시다. 59번 아주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 세율은 물어볼 게 많아. 특히 요거 59번 아주 중요하죠. 자,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옳지 않은 거. 1번, 주택을 뭐 하거나 신축하거나 증축했대. 근데 그 이후에 해당 주택 건축물 소유자나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뭐를 취득했대? 이제 뭘 취득했다고? 토지를 취득했대. 이때는 주택유상취득세율 1% 계산 시기에 따른 세율 그리고 3%까지 요거를 적용하라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의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토지 이외에 뭐를 주택을 어떻게 했다고? 신축했다, 증축했다 합시다. 그럼 주택을 신축했을 때 몇 프로 때려야 돼? 주택의 신축은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적인 몇 프로 여러분 2.8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주택은 갑이 갖고 있고 토지는 누가 갖고 있는가? 을이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구의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때 민법상 발생하는 권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상권이죠. 자, 그래서 갑은 자기의 건물을 소유해서 을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료를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서 을의 토지를 독점적 배트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게 바로 뭐야? 지상권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상권자는 갑이야, 을이야? 지상권자는 갑이야, 을이야? 갑이 권리자 아니야? 갑이 권리자. 그래서 지를 내는데 야, 그러지 말고 을아, 어차피 이거 내가 여기 건물 갖고 있으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 게 여러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는가? 갑이 또는 갑의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유자가 같이 사면은 요때 요 토지는 주택 부수 토지로 보지 말고 그냥 일반 토지 취득으로 봐서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4% 때려라 그 얘기야. 아, 이걸 그렇게 어렵겠네. 자, 결론. 무슨 소리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래도 여기 주택을 뭐 하거나 신축하거나 뭐 한다면 증축한 후에 해당 주택 건물 소유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소유자가 뭘 취득하면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 취득, 주택 유상 취득세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 포함하지 마라, 포함하지 마라. 그러면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뭐를 말하는가? 얘는 그냥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4% 때려. 이거 전화 4% 때려놔라 그 얘기죠. 4% 때려라. 자, 5번. 같은 물건에 대하여,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당연히 어떤 세율 여러분? 높은 세율이죠. 높은 세율. 자, 3번. 밑줄. 상속을 받았다. 두 번째. 상속에 무상 취득했다. 세 번째. 그 밖에 원유 취득하는 부동산이다. 네 번째. 유상 거래를 원유 취득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각각의 몇 가지 형태야? 네 가지 형태죠. 그럼 상속은 몇 프로? 2.8, 상속의 무상은 3.5, 기타 그 밖에 원유 취득하는 부동산 뭐 여러분? 유상 취득 몇 프로? 4%. 근데 유상을 취득한 게 뭐냐면 주택이면 이때 주택 유상 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자, 이런 것 등이 다 무슨 대상이면 공유물이다 그랬죠. 공동소유 취득하는 거죠. 자, 상속을 받았는데 두 사람 이상이 상속 공동으로 받았다. 증여를 받았는데 2명 이상이 증여를 받았다. 매매를 취득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 취득했다. 또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했다. 그때에 그 공유물일 때 과표는 뭘로 하라 그러면 취득지분가액이죠. 취득지분가액. 그래서 취득지분가액은 뭐로 말하죠? 취득지분가액은 뭐야? 취득가액 곱하기 각자의 뭐로 곱한 거야? 지분율. 그래서 취득세 누가 내는가? 각자가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율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세율을 정해라. 그래서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로 하고 요거를 과표라고 여기다 뭘 적용해라? 각각의 세율에서 각각의 세율은 뭐를 말해? 2.8, 3.5, 4% 주택 유상 취득세율 1, 2, 3% 적용하라 그 얘기죠. 잡았어요? 잡아야 돼. 네. 분명히 이거 59번 별표 3개짜리라고 얘기했죠? 네. 자, 나머지 4번, 5번, 특히 4번이 제일 중요해.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4번. 건축인데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래. 그럼 뭐를 말하는가?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는 뭐야? 증축, 뭐 개축, 또 하나 있죠. 뭐 이전 등이 있죠. 일단 여기 증축, 개축. 또는 뭐 나와서 개수는 있죠. 무슨 취득? 증축, 개축 또는 개수가 나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자, 간주 취득일 때 그때는 무슨 가액을 과표를 하죠? 무조건 증가한 가액이죠. 근데 여기 뭐랬어? 그래서 맞아서 틀렸죠 뭐. 그리고 세율도 증축, 개축, 그 다음에 개수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됐다고? 증가. 그럼 그냥 무슨 세율 정하는가? 유상 취득세율 1000분의 40이 아니라 뭐야? 원시 취득세율 몇 프로 때려야 돼? 2.8%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요약집은 여러분 바로 21쪽 동그라미 3번이 나왔죠. 하단. 무지하게 중요하죠. 21쪽 요약집 3번 나와 있어. 네. 그래서 건축수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경우 또는 개수량의 건축면 증가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에서 어떤 세율 적용하라? 원시취득세를 몇 프로 때려라? 2.8% 때려 나와있죠.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기 5번 마무리합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동산 취득세 세율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탄력세율이라죠. 탄력세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55쪽 109쪽에 55번 죄송합니다. 109쪽에 55번 동그라미 별표 2개 표시해 놓고 요거 풀어 봐요. 몇 번? 55번. 자, 이제 60번부터 여기 봐. 50번 동그라미 표시해 놨죠?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냐면 자, 60번 오세요. 60번.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다 풀어보시고 자, 60번부터 적어. 여기부터 뭐죠, 여러분? 중과 대상이야. 중과세 대상.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 60번. 자, 동그라미 직접 풀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안 풀게요. 60번. 그 다음에 66번. 66번 동그라미. 그다음에 68번. 68번. 자, 동그라미 쳤어요? 지금 요 세 개가 바로 뭐냐? 요 중과세를 물어본 거야. 중과세요. 하나가 더 있지. 더 나와야 되지. 더. 69번. 69번. 69번까지가 요 중과세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중과세요. 그러니까 요거나 여러분 한 번만 눈팅 좀 해줘. 눈팅. 숙지하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눈팅만 한번 쭉 그냥 흩어보고 아우 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넘어가. 너무 신경 쓰지는 말어. 그냥 한번 무슨 소리가 적혀있나 봐. 그 대신 여러분 집중적으로 정리할 게 바로 몇 번이냐면 몇 번이냐면 바로 71번이야. 71번. 71번부터 별표 3개짜리야. 그래서 지금 넘어온 문제는 여러분 뭐 스킵이 가능하다 아니면 한 번씩 슬쩍 풀어보셔도 문제는 없잖아. 그 다음에 70 몇 조? 1번. 71번 오셨어요? 네, 여기부터 적어. 71번부터가 특례세율이죠. 별표 3개짜리. 네, 그래서 지금 넘어온 문제는 나중에 풀기로 하고 시간 나면 풀어. 시간 없으면 풀지 마. 그 대신 71번부터는 반드시 또 풀어야 되죠.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갑시다. 자, 취득세 표준세를 몇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2가지로 구분하죠.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그 다음에 뭐? 2나 2% 과세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우리 지방세법에서 2%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지방세법에서 2%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
눈치가 없어. 여기 써져 있구만. 어? 그러니까 시험도 눈치가 좀 있어야 돼. 센스가. 중과 기준세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 그래서 특례세율은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율?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가 몇 프로? 중과 기준세 몇 프로? 2% 과세하는 경우 몇 가지 구분한다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어? 별표 3개 표시했어? 그럼 여러분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과세하는 건 무슨 취득이죠 주로?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중과 기준세로 과세하는 건 주로 무슨 취득이라 했죠?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지금부터 네 문제를 풀 텐데, 네 문제는 별표 3개짜리야. 그러면 가죠. 7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뭐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라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단 취득 물건은 뭐는 아니다? 중과 대상 아니다. 또 뭐 하나 적어놔. and 주택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중과 대상이나 그 다음에 주택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요약집은 여러분 요약집은 몇 페이지 보시냐면 24쪽 보세요. 요약집 봐. 어차피 요약집 안무 기억 안 나잖아. 그 옆에다 살짝 옆에다 놓고. 자, 특징은 무슨 취득이다고 여러분? 형식적 취득이 하는 거죠. 자, 갑시다. 자, 뭘 받았다고 1번? 상속을 받았죠. 그럼 표준세 몇 프로죠? 2.8이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네? 1가구 1주택과 부속 토지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상속일 때 표준세를 몇 프로에서 2.8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 몇 프로? 0.8% 특례세율로 과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거야. 그럼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된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무주택에서 1주택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사지는 못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주택 하나 상속을 받아갖고 드디어 무주택 벗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주택 벗어나는 놈한테 세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좀 낮춰주겠다 그 얘기야. 불쌍한 놈으로 보는 거야. 근데 얘가 불쌍해? 왜 불쌍해? 축복받은 놈이지. 그러면 상속받은 뭐 아무나 받아 상속은? 집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우리 상속받을 거 있는지 없는지? 네, 있으면 공인중개사 합격 안 해도 되는데 없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합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합격해야 되긴 해? 그래? 네, 합격하실 건데 뭐래 뭐.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잊지 마시고요. 2번 갑시다. 아, 나왔죠. 저는 뭐 2번 절대 안 빠질 거로 봅니다. 뭐 나왔어요, 여러분? 공유물의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나왔다. 공동소유 분할. 근데 여기 뭐랬어요, 여러분?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은 초과하지 아니함. 그래, 요거 초과하는 것은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하는 요 놈은 초과분은 저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데 제외하는 건데 그 제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비 걸지 마라. 그럼 공유물의 분할은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죠.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 때 몇 프로? 2.3. 그래서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내는 거야? 여러분 0.3%는 거죠. 그럼 표준세례도 공유물의 분할 나왔죠? 어? 표준세에서 공유물 분할 나왔잖아. 특례세도 공유물 분할 나왔죠?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표준세에서 나온 공유물의 분할과 특례세에서 나온 공유물 분할 같은 놈이냐 다른 놈이냐 그 얘기야. 같은 놈이야. 그 놈이 그 놈이야. 그래서 그 놈이 그 놈인데 원래 지금 공유물의 분할일 때 표준세는 몇 프로 규정되고 있지만 2.3% 규정되고 있지만 이 공유물의 분할은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종전 취득세를 과세를 안 했단 말이야. 비과세해 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프로 요 취득세 몇 프로 내면 2.3% 내게 되면 안 내면 뭘 내게 되니까 취득세를 내게 되니까 요 2.3%에서 몇 프로 뺀 20% 뺀 몇 프로? 0.3% 내야 돼. 그래서 결론. 자, 이거 잘 봐야 돼. 공유물의 분할이 나와서 그러면 시험에서 표준세를 물어보면 뭐로 대답하고
2.3으로 벌어. 그냥 세율이 몇 프로냐? 그럼 몇 프로 돼야 돼? 0.3으로 가야 돼. 잘 봐야 돼. 다시 한번. 공유물의 분할이 나왔어. 그러면 시험에서 무슨 세율을 물어보면 표준 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대답하시고 2.3% 대답하시고 공유물의 분할이 나왔는데 특례 세율 또는 세율이 얼마냐? 그러면 그때는 2.3%에서 2%를 뺀 몇 프로? 0.3% 특례 세율 대상으로 잡아야 된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이걸 제일 구분을 못하는 분이 어려워하더라고. 아니 표준세에서 공유물의 분할과 특례에서 공유물의 분할이 뭐야? 어떤 놈이야? 그런데 같은 놈이다고. 그 놈이 그 놈이다고. 이해하셨어요? 단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무슨 세율로 가세라는 얘기야? 표준세율로 가세하라 그 얘기죠 뭐.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그냥 표준세율로 가라 그 얘기야 여러분. 자 3번이 제일 중요하죠. 건축물 이전 나왔죠. 건축물 이전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죠. 따라서 건축물의 이전에 취득일 때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지만 건축이니까 2.8이죠. 2.8. 이전은 어디에 포함돼서 건축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그래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근데 그 이전은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내라? 0.8% 내라는 얘기죠. 0.8%. 단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종 건축물 가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제외. 여기는 초과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 그냥 제외 대상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요때 요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뭐야 여러분? 건축물의 이전 외에 뭐가 있어? 저거 합유물의 분할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있죠. 그러나 꼭 적어놔. 뭐는 없어요. 그렇죠. 총유물의 분할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잡으셔야죠. 자 4번 민법 제834조 839조의 2, 840조 이게 뭔지는 우리가 알아 몰라? 그냥 이거는 뭐야 여러분? 이혼에 따른 뭐야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죠. 이혼에도 세금 문제가 따라 안 따라? 따르죠. 엄청난 세금 문제 따릅니다. 그래서 피해가야 돼 안 피해가야 돼? 피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 이혼에 따른 재산의 이전에서는 가능한 세부담을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 이전에서는 가능한 세부담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왜 그럴까? 부부가 공동의 노력에서 재산을 축적된 걸로 보는가? 부부가 뭐해서 공동의 노력에서 아저씨가 열심히 벌어오면은 그거를 여러분 잘 관리해갖고 돈을 재산 형성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여도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찾아가는 걸로 보는 거야 기여도를. 그래서 가능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혼할 때 그걸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합니다. 절대. 왜? 남이 되는 거니까. 살 때야 님이지만 찢어질 때 뭐가 돼? 남이 되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철천지 원수보다 더 되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이혼이죠. 그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지 몫을 지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지 몫을 지가 찾아가는 거야. 다만 그 전에 한 사람의 명의로 했던 걸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아예 취득할 때나 각자 명의로 취득하는 게 제일 좋은가. 야, 요즘 실무 나가면 또 별로 안 좋은데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그 세태를 보여주더구만. 할까 말까 얘기해. 예? 그럼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원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또 뭐 이거 시험하고 버릇 떨어진 얘기 했다고 그러지 말고. 자, 요즘 신혼부부죠. 부부가 갑과 을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진짜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인데 일단 혼인신고를 안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은 사야 되겠죠. 그러면 갑의 명의로 사는데
얘가 충분히 돈을 확보를 해 못해? 못하죠. 확보하면 좋지 뭐. 신랑이 다 자기 돈 다 사갖고 집 사놓고 들어오라면 그냥 숟갈도 안 갖고 들어가죠? 몸만 들어가면 되죠? 그 정도 준비해놨잖아 다. 근데 돈이 부족한 거죠. 누구 명의로? 그러면 을의 명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또는 어디 조정 대상자 때 대출비율에 대한 상한을 제안을 받죠. 그래서 이 상한을 받지 못, 이걸 받으면은 취득자금이 부족한 일이 발생해. 자, 그랬더니 편법을 쓰는 거죠. 일단 뭐를 안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죠. 그리고 자기는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취득 명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누구 명의로 받고? 갑의 명의를 하면서 취득하면서 대출 받고 여기에서 을한테 뭘 줘, 여러분? 전세 주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뭘 받아? 전세금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취득자금을 메꾸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 야, 그래서 너 잘났다 그래서 내가 딱.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 그래서 굳이 꼭 그래서 자기는 아직 애를 안 낳고 있대. 아직까지는 그 결정해보겠대. 그래서 몇 년 차냐 그랬더니 1년 차 지났대. 그래서 몇 년까지 하는데 다음 2, 3년까지 뭐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기도 나이가 있으니까 확정해야 되지 않겠니? 빨리 확정해라 그랬어. 그러더라고 진짜. 예, 그래서 좀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고 아예 취득할 때 명의를 어떻게 하면 각자 취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10억짜리 받는데 자, 갑이 6억이야. 근데 을이 신혼자금으로 준비를 한 게 있어서 혼수 준비한 거예요. 있잖아. 혼수 준비했죠? 했어 안 했어? 해줘야 돼. 그래야 같이 결혼해. 그래서 남자가 물어본다고 얼마 준비했냐? 그래 4억밖에 없다 이 새끼야. 그러면 그래 들어와. 그래. 자, 그래서 얼마짜리 취득하는가? 10억짜리죠. 자, 대출금 없이 들어가면 괜찮죠?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게 좋은가? 두 사람의 명의로 각자 하는 게 좋은가? 저는 각자 하라고 그럽니다. 각자. 한 사람의 명의보다는 각자의 명의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세율에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칩니다. 세율에는. 왜냐면은 얼마짜리 사는 거니까 10억짜리 사는 거니까 한 사람의 명의로 사나 두 사람의 명의로 사나 지금 현재는 다 몇 프로짜리야? 3%짜리죠. 3%짜리죠. 9억 초과니까. 그래서 지분은 나누지만 무슨 취득하라?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동 소유 취득. 그럼 취득세 납세는 누가 되는가? 누가? 갑을 각자가 나누는 거죠. 자, 여기 봐. 그러면 이때 취득세, 갑도 취득세 내야 되고 을도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취득가는 얼마야? 전체가액 얼마? 10억에서 지분율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60%죠. 그럼 여기에 바로 취득 지분 가액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적용하는 세율은 몇 프로야? 과표는 취득 지분 가액이라며. 이때 요거는 뭐 여러분? 주택 유상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얼마짜리 적용하는 거 여러분? 6억 4억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가? 10억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가? 그럼 요거 6억이면 몇 프로가 되네? 1%. 요것도 1%가 되네? 그래서 1% 적용하면 돼야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나 여러분. 실무 나가서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나는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공인중개사가. 니 잡을 일 있냐? 그래서 내가. 너 나중에 깨져 그래. 개망신 당해. 법무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3%인데요? 그러지. 법무사가 취득세 달라고 그러는데 얘는 지금 얼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 생각하는데 갑자기 3% 달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공인중개사님께서 1%라고 그러는데 왜 3%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켜 법무사 너. 딱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이렇게 상담했다 그랬죠. 아니야. 취득가액이 얼마짜리니까 10억짜리니까 10억짜리에서 취득세 중에 이제 지분가액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얼마짜리 사도 10억짜리 사도 한 사람이 사면 몇 프로고 한 사람이 사면 몇 프로고 3%고 두 사람이 사면 1%가 되면 형평이 맞아져 안 맞아져? 안 맞아져. 큰일 날 소리 하셔서.
세금은 곧 뭐랬어요, 여러분? 돈이야, 돈. 세금은 돈이다고. 돈 앞에서는 다 민감해. 돈이 개입되면은 여러분 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민법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취득할 때 무슨 취득하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자, 5번 갑시다. 뭐 나왔죠? 개수. 개수 나왔죠. 개수는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그리고 얘는 특례세를 몇 프로짜리야? 2%짜리 적용 대상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 5번인가요? 예, 정리하셨나요? 예, 됐어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요거 특례세 하나 더. 73번이죠.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무슨 세율에서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고요? 2% 뺀 세율로 가셔야 됩니다. 아닌 거 물어봤죠? 자, 1번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흥행자나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 취득. 얘는 뭐야? 비과세네 뭐. 이거 실제 기출문제인데 왜 빠졌지 기출문제가? 네. 기출문제입니다. 책에도 안 나와있나? 네, 73번. 네. 저거 기출. 네. 그래서 기출문제가 유사입니다. 기출 유사. 그래서 제가 좀 고쳤는데,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죠? 네.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이죠. 자, 상속 나왔죠? 예. 그래서 1가구 1주택과 부속 토지라든지요. 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자, 이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뭘 받았다고?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몇 프로예요, 여러분? 2.3에서 2% 빼야 되겠죠? 그렇죠? 1가구 1주택일 때 몇 프로가 여러분? 2.8에서 2%를 빼면 몇 프로가 되고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라더라도 1가구 1주택일 때와 농지일 때는 세율이 같다 다르다 표준세율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나왔죠. 합의물의 분할 나왔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유권 해소된 지분 이전 역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야 되는가? 2% 빼야 되는 거죠. 몇 프로? 0.4. 물론 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 초과하면 어떡하죠? 제외하죠. 자, 그 다음에 민법에 따른 이혼이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자, 요거는 아까 얘기 안 했네요. 몇 프로에서 3.5에서 몇 프로 뺀? 2% 뺀 몇 프로? 1.5% 내죠. 이혼에 따릅니다. 자, 다 봤네요. 이제 하나만, 두 개만 풀면 돼요. 7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계산할 때, 자, 여기는 뭐죠, 여러분?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하는 거죠. 중과 기준 세율만. 모든 것은 단, 역시 뭐는 제외 대상이죠? 중과 대상은 제외된다.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무슨 취득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2% 같이 하는 건 간주 취득 등이다 그랬죠. 자, 개수가 제일 중요해. 특례세율 2% 적용 대상 제일 중요한 게 개수예요, 여러분. 개수가 나면 반드시 뭐 확인하셔서 건축물 면적 증거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원취득세를 몇 프로 여러분? 2.8이죠.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만이죠. 증가가 없으면 그때는 2%죠. 그래서 개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그래서 여기는 개수에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얘는 적용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니은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 나왔다. 토지 지목 변경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가액이 어떻게 했대? 증가했대. 당연히 특례세율 2%짜리죠. 디귿 법인 설립 후 유상 증자 시에 주식 뭐가 나왔다? 과점주주 최초. 그러면 역시 간주 취득이죠. 그러나 상수로 농지 취득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표준세율 적용하는 거죠? 몇 프로? 2.3% 적용 대상인 거죠. 그래서 리을은 그냥 표준세율 적용 대상이죠. 자, 미음 존속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이죠. 자, 임시건축물 취득은 뭔데? 비과세죠. 단 조건이 뭐였어? 1년 초과하지 않은데 근데 얘는 1년을 뭐 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가? 제외되죠. 그러면 이때에 죄송합니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거죠. 그러니까 특례세를 몇 프로 때려야 돼? 2%짜리 적용해 줘야 되겠죠.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물은 뭔데? 비과세인데 얘는 1년을 뭐 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라는데 몇 프로 과세라? 특례세율 2%로 과세라 그 얘기죠.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결론 답은 뭐야?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몇 번이에요? 3번인가요? 3번 확인하세요. 예. 자, 마무리합시다.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역시 75번인가요? 예. 다음에 취득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를 적용하는 거죠. 중과기준세율 2%.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예. 다만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해당하는 건 어떻게 하라 그러면? 제외라. 항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1번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래서 가액이 어떻게 했다고요? 증가했다. 그럼 당연히 특례세율 몇 프로짜리야? 2%짜리죠. 자, 개수 나왔네요. 근데 개수에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돼? 증가해요. 원시취득세를 적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제외했다.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는 다 뭐야? 특례세율 대상이죠. 3번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뭐가 됐다고요? 과점주주. 역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죠. 2%. 자, 4번 무동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주 사용된 토지소. 자, 밑줄 뭐 지적공부서 뭐 지목이 묘지인 토지. 역시 뭐죠, 여러분? 비과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죠. 여러분 여기 8번에 요약집 25쪽 올해 신설된 거 있죠. 요약집 25쪽에 동그라미 7번 보세요. 동그라미 7번. 자,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택지 공사가 준공된 어디에? 동그라미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조성 설치했다. 그럼 우리 아까 누가 취득한 거로 보냈어요,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거로 보냈죠? 이때 토지 뭐로 보냈어? 지목 변경으로 보냈죠? 그래서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때 그 토지 소유자가 내는 취득세는 바로 특례세를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특례세를 몇 프로 때린다? 2%. 저거 2020년 신설된 거죠. 자, 7번 올해 2020년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5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죠. 이거는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죠. 그러니까 얘는 특례세율 2%가 아니라 표준세율 몇 프로에서 매매니까 4%에서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세율 2% 빼면 몇 프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답으로 나와